시간당 60A를 충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안 다셔도 될 정도로 주행 충전기를 더 급으로 올려놔서 이제 배터리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조립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각각에 대한 부품들에 대한 구성들을 다 알아야만 나중에 AS라든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전기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달이 됩니다. 이제 무시동 히터 연소가스가 나오는 배기관이거든요. 여기가 막히게 되면은 이 배기가스가 안쪽으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안 쓰다가 무시동 히터를 가열할 때에는 취득세 7% 그리고 부가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까지 하면은 약 한 25% 정도가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지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스타렉스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2열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 차로 진행을 하지 중고차로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새 차를 사서 장기간 최대한 오래 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차주님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폐차할 때까지 끝까지 오래오래 타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새 차니까 서류 작업이라든가 관공서에 들어갈 인허가 작업들을 저희 자체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외주로 맡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합니다. 자유롭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저희 거를 보시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는 렉스턴 스포츠보다는 이 차가 낫다고 판단하셔서 과감하게 그거를 중고로 파시고 이걸로 새 차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아직은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이 경유를 사용하는 난방보다 훨씬 비쌉니다. 가장 비싼 전기는 자동차용 전기입니다. 밖에서 쓰는 전기가 가장 비싼 전기입니다. 김민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진실의 고수님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제가 계속 추천드린 11인승을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계속 그 자동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차량 한 대로 캠핑용으로도 쓰고 출퇴근용으로도 쓰고 그런 차량을 계속 선호를 했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는 약간 접근 방식이 달랐는데요. 저희가 옵션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다 선택을 해서 전체를 세트로 파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자동차를 제작을 한 거가 되는 거고요. 손님들이 차를 구입을 하셔서 번호판을 단 다음에 저희 쪽에 오시는 거는 자동차 구조 변경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 사서 차량까지 한번 매매를 해본 케이스가 되고요. 서류 작업이라든가 관공서에 들어갈 인허가 작업들을 저희 자체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외주로 맡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합니다. 완벽하게 법령을 이해한 다음에 자동차를 제작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얘기들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자동차를 저희가 구입해서 만들어서 통째 파는 거나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사서 갖고 와서 하시는 거나 가격적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처리하는 기관이 다른 건지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최종적으로 가는 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 거를 한번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자동차의 세금에 대해서 느낀 게 여러분들이 1억짜리 차를 샀을 때 취득세까지 내게 되면 약 한 2,500만 원 정도, 한 25%의 세금이 취득세 7% 그리고 부가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까지 하면은 약 한 25% 정도가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지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차 한 대를 팔게 되면 그만큼 감가가 되는 것들도 많아지지만 그만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도 많습니다. 차량 한 대에 3천만 원짜리 차를 팔든 1억짜리 차로 팔든 그 안에 나가는 세금의 비율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고급차를 사서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줘야만 세수가 확대가 되는 거니까 아, 차량 한 대 이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요. 가장 풀 옵션 중에서 그 디자인 패키지만 뺐습니다. 디자인 패키지하고 썬루프만 뺀 나머지가 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항상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 사양으로 넣어놨던 거고요. 이제 10년 이상을 계속 쓸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사양들은 차를 맨 처음부터 살 때부터 집어넣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넣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4륜 구동 기능과 그리고 11인승으로 그때 후방 카메라까지 되는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승용차 풀 옵션을 타고 다녔던 분들보다는 옵션이 약간 부족한 듯 하겠지만 운전하시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만 넣었습니다. 뭐 저희가 자동차를 제작했든 여러분들이 차를 가서 갖고 왔든 기본적인 구상들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 캠핑카의 이 수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수납 부분들 보시면 좌우에 있는 수납 92cm에 31cm, 뭐 깊이가 30cm 정도 되고요. 우측에도 수납, 우측의 경우는 142cm에
폭이 15cm 정도, 깊이가 한 29cm 정도가 됩니다. 이런 수납 공간이 있고요. 뭐 240kg 내구성의 레일을 가지고 있는 인출식 서랍 기능, 뭐 요거는 저희의 특허 기술로 사이즈가 인출된 조디 레일 사이즈가 90cm에 65cm 정도가 되고요. 73cm에 62cm가 되겠습니다.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요리를 밖에서 하고 여기에서 설거지를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밖에서 확장을 해서 캠핑을 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좌탁 기능이 있어서 이 좌탁 쓰실 수 있고요.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인출식 기능에 대한 내부 공간들이 꽤 넓습니다. 내부 공간 사이즈가 94cm에 62cm에 깊이가 22cm가 됩니다. 이 안에다가 웬만한 물건들을 다 갖고 다닐 수가 있고요. 이제 좌탁으로 이 위에 부분들 하나 뺀다 그러면은 내부에서도 이 서랍 안에 있는 물건들을 빼놓게 해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서랍에 있는 물건을 뺄 수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제작을 해놨고요. 자, 밖으로 인출되는 서랍 부분은 240kg 내구성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이렇게 있어도 충분히 버티는 구조니까 이런 부분 내구성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좌측에 있는 깊은 장 만들어 드렸고요. 제가 깊은 장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이런 풍부한 수납 공간, 그리고 우측 부분에 외부 인유 충전기를 만들어 드렸고, 자, 보시면은 서랍 기능에다가 자, 이렇게 테이블 기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테이블 기능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위에다 수납하시고 밑에 테이블처럼 쓰시면 되고요. 우측에 깊은 공간이 있으면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자레인지를 추천드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막상 캠핑 가면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내 문을 닫아 놓고선 실내에서 이런 간단한 요리를 할 때는 전자레인지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이게 좌우측에 벽장 속에 꽤 많은 수납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도 이 침상의 기본 사이즈는 157cm에 가로폭이 양쪽에 벽장이 있어서 118cm 정도가 되지만 이쪽 넓은 쪽은 146cm가 됩니다. 이게 앞으로 확장되는 부분들 확장을 하게 되면 길이가 183cm가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주무시는 데에는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수납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다 맥스팬 요청하셔서 맥스팬 달아 드렸고요. (4인승으로)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2열에 있는 의자를 자유롭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2열에 있는 의자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평소에 4인승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주말에는 캠핑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주무실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이 안에서 캠핑을 하시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11인승 4인으로 이렇게 추천해드린 이유가, 이 차주의 경우는 저희 차를 보시고 기존에 있던 렉스턴 스포츠를 파셨습니다. 그걸 팔면서 저희 거를 새 차로 구입을 하신 거거든요. 저희 거를 보시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는 렉스턴 스포츠보다는 이 차가 낫다고 판단하셔서 과감하게 그거를 중고로 파시고 이걸로 새 차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출퇴근을 하시거든요. 출퇴근하면서 주말에는 여행을 다닐 수 있는, 평소에는 자가용, 주말엔 캠핑카로 변신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4명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4인승으로 해드린 거지, 나중에 환경이 변하게 되면 2열에 있는 의자를 제거하고 여기에 화장실 공간이라든가 나머지들이 더 보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 수납되는 면적은 더 넓어집니다. 항상 강조하는 스타렉스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2열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가용으로, 그리고 주말에는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차 한 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차를 바꿀 때가 됐다 그러면 스타렉스가 괜찮습니다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차가 단종이 되고 다른 거로 양산이 되게 되면 가격대는 이 가격대보다는 더 비싸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제 내부에 이 정도의 면적을 가지면서도 뒤를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데에는 아까 보여드린 그 많은 수납 공간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인산철 배터리 기술 때문에 그렇고요. 270A 인산철 배터리와 그리고 무시동 히터 독일제를 내장을 했습니다. 2kW 인버터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2021년도부터는 고속 충전기가 옵션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60A를 충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안 다셔도 될 정도로 주행 충전기를 더 급으로 올려놔서 외부인 충전기를 거의 쓰실 일이 없고요. 태양광을 안 다셔도 270A 정도면은 2시간 정도만 켜놓으시면 하루 정도를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충전량이 되기 때문에 주행 충전기를 조금 더 고속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다셔도 되지 않을까. 요 안에 배터리하고 인산철 배터리, 주행 충전기, 그리고 2kW 인버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혹시라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런 추가 공간들 만들어 놨다는 거. 뭐 배터리를 저희가 직접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저희가 설계를 하고 변경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터리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조립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각각에 대한 부품들에 대한 구성들을 다 알아야만 나중에 AS라든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전기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달이 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일반 분들이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했던 때에 저희는 이미 인산철을 시작을 했고요. 인산철 이후에 다른 신기종이 나오면 그땐 또 그거에 막들을 개발을 해서 넣어주는 게 맞거든요. 그 미래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팬 같은 경우에는 방충망이 달려 있습니다. 맥스팬 같은 건 방충망이 달려 있어서 이 내부에서 밖에 있는 바람을 넣을 수도 있고 안에 있는 바람을 뺄 수 있는 이 맥스팬 기능을 기본으로 넣어놨고요. 무선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앉아있게 되면 간단한 요리하고 환풍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캠핑하시는 데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부분들, 외부에서는 캠핑카처럼 보이지 않는 최대한 절제해서 내부에다가 다 그런 기능들을 숨겨놨다라는 거에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요즘 무시동 히터 때문에 좀 얘기를 하시는데, 무시동 히터는 연소에 관련된 공기순환과 그리고 난방에 대한 공기순환이 별개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난방에 대한 게 아니라 연소에 관련된 요 배출구가 막히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동 히터 매뉴얼을 보면은 밖으로 나오는 배출에 대한 가스관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나 지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히지 않았나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조심하면은 이 자동차 무시동 히터는 실내에서 연소를 일으키는 그런 난방기구보다 훨씬 안전한 게 사실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무시동 히터를 체크해 줘야 되는 게 이 밖에 있는 연소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근데 이 매뉴얼에 써 있는 내용인데, 이제 무시동 히터 연소가스가 나오는 배기관이거든요. 여기가 막히게 되면은 이 배기가스가 안쪽으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안 쓰다가 무시동 히터를 가열할 때에는 요 배기가스 부분이 막히지 않았나, 이거는 어떤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막히지 않았나, 그리고 내부 난방을 하기 위한 흡입구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난방을 위한 배출구는 의자 밑에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막아두면 내부에 있는 공기를 어딘가에서 빨아들여야 된다니까 빨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무시동 히터에 에러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으면은 에러가 생깁니다. 에러가 생기는 것들을 무시하고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은 무시동 히터는 어떤 난방기구보다 안전한 난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기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이 경유를 사용하는 난방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집하고 똑같아요. 집에 있는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를 사용하지 뭐 내부를 다 전기로 하지도 않잖아요. 그것도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비싼 전기는 자동차용 전기입니다. 밖에서 쓰는 전기가 가장 비싼 전기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전기도 비싼데 밖에서 나가는 이동식 전기는 더 비싼 게 더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 난방에 대해서는 아직은 난방은 경유입니다. 경유로 하시는 게 우선은 맞고, 나중에 더 나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그때 가서 다른 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완벽 적응. 참 진짜 살던 집 빼서 회사에 다 때려놓고 모텔 생활을 하냐. 우리 회사 지금 상승 모드인데 과감하게 투자해야지. 물 들어왔을 때 팍팍. 에이 팍팍 임마. 잘났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한번 열심히 뛰어보자고.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나 둘 셋. 자, 뭐 저는 이런 차를 제작을 다 새 차로 진행을 하지 중고차로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새 차를 사서 장기간 최대한 오래 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매입해서 손님한테 파는 과정까지 저희가 순수하게 다 해봤기 때문에 전 과정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습득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작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개발할 제품들 10년 이상을 사용할 제품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주한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마이캠프가 직접 차를 구입해서 세트로 판매한 케이스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여러분들이 차를 직접 원하시는 대로 사서 저희 쪽으로 갖고 오셔서 캠핑카를 튜닝하는 거, 그게 더 간단하다라는 거,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이 차를 과감하게 선택하신 차주님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폐차할 때까지 끝까지 오래오래 타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새 차니까 새로운 기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부에다가 많이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뭐 노후될 때까지 끝까지 타시면 그게 고객님한테는 가장 이익이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상 오마이캠프의 11인승을 4인승 2인치 침 캠핑카로 제작을 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